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작입니다. 오늘은 AI 화장실의 성별 구분을 위해서 도입한다고 하는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신설동역에 6월 말부터 AI 화장실을 도입하겠다라고 합니다. 체형, 옷차림, 소지품, 행동 등 패턴을 분석해서 계속 학습하고 가발을 쓰더라도 분별이 가능할 정도로 정교한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남장 여자도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남성도 여성 화장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기술로서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먼저 이 기사를 보고 저의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친구들과 활동가들은 나는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AI에게 여성으로 패싱이 되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성과 남성의 공간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점점 더 엄격하게 하면 여성에 대한 이 남성들의 폭력을 막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여성과 남성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진 세상 속에 이미 살고 있지 않나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시험지와 답안지, 그리고 옷, 이 모든 것들이 성별로 이미 나눠져 있지만 여성의 안전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세상은 절대 성별 분리 정책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 존엄하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도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에 여성과 남성 화장실의 동선 자체를 분리하는 정책과 방안들을 구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신당역에서 일어났던 스토킹에 의한 살인사건 이후 나오게 됐던 정책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전에 세종시에서 여성 화장실을 들어갈 때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화장실에 QR코드를 찍고 내가 여성인 거를 인증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여성 화장실을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 아주 심한 비판과 비난을 직격탄으로 맞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AI 화장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AI든 QR코드든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 화장실을 가야 할 때 못 가는, 급한 데 가지 못하는 여성과 트랜스젠더와 장애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더욱더 가지 못하게 되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지, 누구나 특히 여성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화장실을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과 사실상 무관하며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가장 크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공중 화장실의 여성 칸과 남성 칸이 분리되는 것이 여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그것이 여성 폭력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실 화장실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사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대중교통에서도 공공시설에서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디서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이 사적인 공간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은 아주 사적이지만 아주 공적인 또 정치적인 공간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으로 성별 이분법적으로도 갈려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장애인들이 잘 갈 수 없고요. 또 1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어린이와 동반하거나 노인과 동반하거나 장애인과 동반하는 2명 또는 3명과 화장실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나의 몸과 신체와 젠더와 섹슈얼리티와 장애와 모든 것들을 구분하고 나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가르는 공간으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또 안전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성별도 있고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성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화장실이라는 사적인 공간을 공적이고 정치적으로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에 중심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이
어디서나 안전한 사회가 돼야 됩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치안율이 1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안전한 사회인데 왜 여성들이 이렇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난리를 치느냐, 너네가 괜히 너무나 과도하게 민감하고 예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안전한 사회, 과연 누구만 그 안전한 사회를 온전히 누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주 술을 과하게 먹어서 제가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길에서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휴대폰이나 지갑 정도만 걱정할 것 같아요. 저를 누가 성폭행하거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화장실에서도 뭐 저에게 성범죄나 폭력이나 살인이 일어날 거라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남성이 안전한 사회는 남성이 화장실에서 안전한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대나 회사처럼 나를 폭력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언어적 폭력, 육체적 폭력 아직도 경험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남성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런 직위와 직급들, 위계의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자가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폭력적으로 대할 수 있고 착취할 수 있느냐,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 제기를 해야지만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폭력 판타지라는 게 있는데, 누가 성폭력을 당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 하나라도 말합니다. 혹은 전체 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젊고 어린 여성이, 예쁜 여성이 술 취했을 때, 또는 짧은 치마나 상의도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을 때 밤에 골목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중에 한두 개라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맞는 말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밤낮 상관없습니다. 술도 먹은 사람도 있지만 안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 1위도 골목길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집입니다. 내 집이나 상대방, 이 가해자, 성범죄자의 집. 그러면 집도 성별로 나눌까요? 아니면 집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니까 집을 없애버릴까요? 나에게 성범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아는 사람입니다. 지인. 나의 지인이 나의 성범죄자가 될 확률이 80%입니다. 여성의 나이가 초등학교 이하의 나이라면 지인이 성범죄자가 될 확률이 90%입니다. 그러면은 지인들을 없애버릴까요? 아는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없애버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여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이 가정, 학교, 대중교통, 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 그리고 직장, 일터 어디서든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지금은 남성 중심주의 사회로, 가부장제로 우리 사회가 여전히 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지거나 성적인 욕구를 충족을 해줘야 되는 대상이나 도구로 여겨지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하는 태도들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성평등 교육과 성교육이 시작을 할 수 있고, 시작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 사회를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열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별 분리 공간이 여성의 안전을 담보할 것이다, 또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각이고 넌센스이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진짜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이 국가가, 사회가, 지자체가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라 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직장, 가정 어디서든지 성평등 교육, 성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 청소년,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노인 모든 사람이 성적 주체로 존엄한 삶을,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교육을 풍성하게 뿌리 깊게 누구나 어디에서든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캠페인과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국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